우리 머릿속에들 잘못 알려져 있었죠. 늘상 강조했지만은 그 뭐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글, 그래서 조금 좀 이른바 식작층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자문을 우습게 여기고 잘 공부를 또 안 해요. 더더욱이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래도 내가 명문대학도 나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천자문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만고의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가까운 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고 가깝다고 이거를 비천하게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옛날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유학의 도를 정립한 그 공자 같은 경우도 자, 먼 곳에서 찾지 않고 항상 가까운 데서 찾죠. 자, 유학의 도라라고 하지만 도로 가는 가장 지름길은 어디에 있느냐? 일륜지 도죠. 그죠?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도 먼 데 있는 옛날 뭐 아주 고아한 선비나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아니죠.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내 벗들, 이들을 어떻게 그저 관계 맺을 것인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알아야 우리가 멀리 높이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중용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지라고 표현, 우리가 아는 것.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지입니다. 다시 말해 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익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논어에서는 학이 시습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이 시습해야 나중에 지가 되는데 뭘 알아야 면장한다라고 했듯이 알아야 알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상대방을 존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데서부터 알기 시작하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이고 더 높여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알고 싶어 해요? 하늘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서 뭐라고 하냐. 지는 숭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는 높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근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아져 가지고 저 하늘의 도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존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즘에 보면은 뭐 그죠? 무슨 대학도 맞고 뭐 말도 잘하고 아는 거 참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나요? 아니죠. 왜 안 높여주나요? 싸가지가 없거든요. 싸가지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는 것만 많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예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는 숭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알아들리나 하늘만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만물에게 다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서 다 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하늘이 베풀어 준 거에 따라서 땅은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만물을 위로 올려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예라, 그래야만이 사람이 자, 두루두루 사람을 기르려면 그러한 예를 스스로 어떻게 된다? 예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 낮추는 것을 바로 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움은 점차 높여야 되는 것이 되고, 예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춰야. 그렇죠. 이렇게 높여야, 높은 저 하늘이 만물을 베풀어주고, 사람의 그 예라고 하는 건 자기를 가장 낮춰야만이 내가 만물을 이 속에 다 품고 있고 또 어떻게 돼? 다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요거예요. 그래서 존덕성이 도문학이라고 나오는데요. 덕성을 높이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 덕성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도문학이라 항상 그 학문을, 그죠? 학문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도자는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도문학, 학문이라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학문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르면 물어서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자문을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언제 호야죠?
언제 호야를 언제나 할까 해가지고 더더욱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제대로 지금처럼 강의하려면 대략 한 1년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거기다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요즘에 뭐 한문도 제대로 안 배우고 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검정 뭐 하는데 이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글자하고 음하고 훈하고 해서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자라고 하는 뜻글자의 기본 체가 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게 돼요. 그냥 뭔가를 잔뜩 머릿속에다 쑤셔 집어넣으면은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거부터 바로 잡아서 쭉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도 설명해야 되죠. 한자의 원리가 되는 뭐예요? 태극, 이쪽 이따 태극기에 나오는 음양 오행, 더군다나 거기에 또 뭐예요? 팔괘가 있죠? 그 괘도 또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요거 두 가지인데, 그죠? 이게 조금 더 이제 글자화돼서 우리가 부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죠. 그래서 부수 또 공부하고 부수 한 4개월 우리 했나요?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자문을 나머지 8개월 가지고 저 일천글자를 파자도 하랴, 전체 내용도 살펴보랴, 역사적인 것까지 다 더듬어 보려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 바빴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시간도 좀 많이 더 불려가지고서 강의를 하기는, 강의를 마침내 해서 언제 오야를 아주 여유롭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야를 언제나 했나 그랬더니 우리가 이미 그냥 병신년 전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마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새로 뭐 처음부터 쭉 해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천자문을 그간에 우리가 하나부터 10까지 또는 250개의 귀절이 모여서 그죠? 4글자씩 259절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천자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게 안짝 바깥짝으로 해서 한 문장씩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25구가 됩니다. 그래서 125구 곱하기 8 하면은 역시 1000글자의 그 글자가 되는데요. 이것을 두서없이 쭉들 공부하다 보니까 그간의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자성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익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천자문 외우기도 힘들고 우리가 조금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보면은 야 천자문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고 일목요연하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양나라 때, 그죠? 양나라 무제 때 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고, 다시 말해서 무제의 명을 받고 자식들이 그 경전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글자들, 겹치지 않게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글자들 한 1000여 글자만 익혀두면은 두루두루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데 한번 그러한 걸로 글을 좀 한번 지어봐라 그랬더니 그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중사 그것을 짓느라고 어떻게 됐더라? 머리가 하얗게 됐더라. 그래서 천자문을 백수문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내려오면 뭐라 그랬나요? 항상 뭐하라? 의심하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고지굿대로 믿지 마세요. 제 얘기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가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예요. 그죠? 저 선생 말이 맞는지 아마 문헌상 고증, 우리가 문헌고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문헌고증을 하지 못하면 한자를 갑자기 쓰려다 보니까 문헌고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남 얘기만 듣고선 이렇다라고 만족하면은 그냥 그 낮은 수준에서 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역에 보면은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도대체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를 평생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 끄달려 달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보아야 되는데요. 그 중사가 과연 그럼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얘지는 일이 정말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하룻밤 사이에
제가 그러한 예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예는 보지도 못했고, 자, 듣지도 못하고, 문헌상으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뭐 일주일 사이에, 그죠? 일주일 사이에 서서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갑작스럽게, 저 사람 갑자기 지난번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걔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하얘졌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과장된 어법으로 표현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주흥사설이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야만은 일단 백수문에 얽힌 그 얘기는 1차적으로 주흥사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이 뭐냐면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백제시대 때 왕인 박사가 일본에, 그죠?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 등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논어, 그 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주흥사가 썼다는 시기하고 어떻게 다르냐? 대략 100년, 200년 정도. 그죠? 요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왕인 박사가 먼저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 주흥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전에도 천자문이 있었던 소리라고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찾아서 봤더니 그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후한 말기의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천자문을 썼다라고 했는데요. 그 천자문을 쓸 때 그 종효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70대 후반입니다. 그죠?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머리가 하얗게 샌 어르신이 쓴 글이죠. 그런 의미의 진짜 백수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그 일생을 쭉 회고해서 쓴 백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위지를 읽어보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종효라고 하는 종효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황제한테 올린 상소문이나 등등의 글들을 보면은 천자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종효의 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차 글 속에서 그 여러 가지를 보았지만은 종효의 여러 가지 일생하고 딱 맞죠. 이를테면은 뭐라고 하냐, 제고백숙은 유자비하라라고 하는 내용, 집안의 그 어르신들이 자기의 그 조카를 자식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해구상욕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죠. 몸에 때가 끼면은 목욕할 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 몸을 표현하는데 몸체자나 몸신자나 몸궁자나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유골, 해골할 때, 그죠? 이 뼈다귀 같이 앙상하게 들어간 이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보니까, 자,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일찍이 조실부모해서 그 당숙에게 길러진 바로 종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효가 지었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저 뒤에 보면 또 해금완소라는 내용이 있죠. 자, 해강은 금을 잘 탔고 완적은 피리를 잘 불었다. 아니, 휘파람을 잘 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강과 완소 같은 경우는 종효가 죽을 때 거의 뭐 서너 살 아니면 20살 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종효가 이름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들이더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틀어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효 원작, 그죠? 종효 원작에 나중에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조금 재편집했다 또는 글에 대해서 가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천자문이라고 하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전에 왕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종효를 굉장히 흠모했다 그랬죠. 종효의 해서체, 행서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왕이지입니다. 그래서 왕이지가 종효의 천자문을 필사한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고, 그 왕이지가 쓴 그 필사본을 그죠? 종효의 그 천자문, 우리가 임서했다 그랬죠. 임서한 그 글을 또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흥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흥사, 임서, 왕이지, 임서, 종효라고 하는 천자문이 저 일본에서 굴러다니다가 복사본을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의 천자문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내용들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 후대에 두루두루 조금 재편집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완벽한 형태의 천자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 속에는 자, 천지자연의 이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성인지도,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서 나 개인이라고 하는 종요의 일생을 1장부터 10장, 다시 말해서 4장부터 12장까지 담아낸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은 자, 1장의 대서사시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여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천자문을 쭉 살피다 보니까 천자문은 뭐예요? 그냥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 그대로의 천자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자문은 뭐냐? 문자 천입니다. 글자의 장난이 아니죠. 자, 분명히 천자문해서 그죠?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죠. 왜? 뜻글자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외워라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천자문은 뭐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문자가 1000글자로 일리로 이루어진 그냥 낱글자를 공부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기 때문에 천자문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봤더니 문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옛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거 문단나기도 알아서 좀 해보라 그래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이 알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문단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문단이요. 저는 어떤 경우에 보면 문단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미리 해둡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문장을 쭉 나눠봤더니 13절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천지현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은 이 문단의 전체적인 내용만 알면은 천자문의 의미가 한번 쫙 들어옵니다. 맨 첫 번째가 뭐였더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건도변화 그랬죠. 건도변화라고 했습니다. 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하늘천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 하늘이 음량에 이름일량지위도 하면서 한 번 음하고 한 번 낮, 한 번 밤하고 한 번 낮을 하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황하문명권에서는 일찌감치부터 뭐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이 변화하는 이치를 잘 살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 건도의 변화에 따라서 뭐를 했더라? 바로 사시가 있고 1년 12달 24절기를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서 담겨져 있죠. 그죠? 여기까지 쭉 외울 수 있나요? 천지인 삼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더라 그랬으니까 자 천지 현황하고 우주 홍황이라 1월 영측하고 진수 열장이라 그 다음에 할례 서왕하고 추수 동장이라 윤여 성세하고 율려 조양이라 운등치유하고 노결 위상이라 그래서 자 천지의 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바로 음양 그죠 그 음양 천존지비하니라고 하는 이게 또 다 주역에서 공자가 정리해놓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24절기가 있음을 나타낸 거죠. 그러한 것을 어차피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그래서 건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바로 뭘 다루고 있느냐면은 음양의 이치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음양 이 속에서 바로 음양의 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도가 있고 먼저 우리가 보이는 땅하고 하늘하고 누가 먼저 하늘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한 것이 하늘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 중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 그 중에서도 그러면 하늘 천지 가운데서 누구를 또 먼저 세워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저 하늘에 음양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자 햇빛과 비바람 이런 것 등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장 으뜸으로 세울 것이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을 항상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의 시작도 뭐더라?
하늘천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늘의 음양 변화에 따라서 땅에서 그죠? 땅에서 생장, 수, 장의 이치가 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 기본적으로 음양 태극도를 옆에다 다 두고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도 변화에 대해서 하늘에 짝 하는 것이 그 이치가 천이다 그러면은 지였죠. 그런데 이것을 이치를 담아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건이요 그러면은 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곤도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곤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 금생여수하고 옥출공강이라 그랬습니다. 이치를 전혀 이치는 사방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치를 안 보려고 그러죠. 막 복잡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아우 머리도 아프고 그러나 가만히 살펴서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아주 쉬워지는데 그까지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일단 이치만 하나 딱 잡아내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주역에서도 누구의 비유를 하냐면 포정해우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위나라 때 전국시대 때 위나라 때의 사람인데요. 위나라 때 자 푸주가래 백정에 해당되죠. 그 위나라 전국시대 때 위나라 때의 그 백정인데요. 자, 이 사람은 소를 잡는데 거의 신공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를 잡으려면 우리가 그 백정들이 제일 중시 여기는 게 뭐예요? 칼이죠. 칼인데 이 소를 19년 동안이나 잡고 나서 딱 한번 칼을 갈았답니다. 19년 만에야. 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포정해오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른바 뭐냐면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주역에서 뭘 가지고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이걸 볼 줄 안다 이 소리예요. 모든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 회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회통이라 이렇게 관규회통이라라고 써 있는데요.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기자 빼놓고 뭐 관회통 또는 관계통인데 그를 최고로 잘한 사람이 바로 포정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 소를 해체하는데 그죠? 소를 해체하는데 칼을 쓰기는 써요. 그런데 칼이 하나도 그죠? 닳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고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든 고기들은 그 짐승 사람 마찬가지 고기가 다 뭐에 따라 있어요? 결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그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 무슨 이를테면 이 다리살 뭐라 그러죠? 부위별로 하여튼 부위별로 있죠. 부위별로 잘 보면은 여기에 얇은 또 막이 있죠. 힘줄로 연결되면서 얇은 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모여 있죠. 근골이 뼈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힘줄, 고기 등등이 다 뭉쳐 있는데 그죠? 회라는 게 그겁니다. 다 뭉쳐서 그 속에 있지만은 그래 가만히 보면은 그 사이사이로 뭐가 있어요? 다 틈이 있는 거죠. 통하는 곳이 있다 이 소리예요. 얇은 막이 싸고 있으면서 요 사이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막 사이를 힘으로 좀 밀어내고 그죠? 칼로 살짝 대서 그 사이를 밀어내서 쫙 벌리면 어떻게 돼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쫙쫙쫙쫙 그러니까 금세 착착착착 내갑니다. 그 공자가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가지런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건 잡숫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축 잘못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도축을 잘하는 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냐면은 이치를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나?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다 모여 있어도 저 사람의 말이나 언행을 통해서 다 나타나죠. 낯빛에서도 나타나고 그야말로 눈빛 언행 안 되면 눈빛만 봐도 이렇게 두루 사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여 있는 것 속에서 이 사람의 뭐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치가 어려운 듯 한기는 한데 모든 물건마다 다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통해 놓으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금생여수 옥출공강 그러면 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여수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강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하고 외우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자 위에서 보면은 건곤에 대해서 천지현황하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운등치유 노결위상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도 그 뜻만 아는 거죠. 아 24절기까지를 얘기했구나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첫 단추 잘못 끼어서 잘못 공부하기 시작하면은요 평생 어떻게 돼요? 평생 그냥 어지럽게 살아요. 평생 깨우치지 못하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일생이 그럴 겁니다. 공부를 뭐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뭐 대체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끝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가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끝낼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대학 4년까지 나와도 뭘 하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유학도 갔다 와요. 거기다 또 박사도 받아요. 그래도 뭘 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거죠. 이 원리를 알고 그래서 금생여수다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예를 들으면서 그 속에 뭐가 있다?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수죠. 금생수하고 옥출곤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생금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행의 이치에 그죠? 오행의 이치에 뭘 가지고 있냐면 생생의 이치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생이 극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 하면은 우리가 이건 공부 다 했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서 금생여수, 그죠? 옥출공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건도에서 뭐라고 했느냐? 추수동장 가지고 표현했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자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간결한 글이기 때문에요. 간결할수록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가 수약이라고 공부는 굉장히 박학해야 되는 거죠. 넓게 그죠? 널리 두루 깊이까지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해놓고 어쩌자는 소리예요. 요 사람들이 자 두루 많이는 알아요. 그런데 뭘 할 줄 모르느냐? 수약이죠. 간략해 하는 거. 간략해 하는 걸 몰라요. 약할 줄을 몰라요. 약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그죠? 이렇게 1000글자 속에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약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아, 천자문 내가 한번 써보지. 내가 한번 써보지 해서 모든 아류 천자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우리나라도 한 90년대인가요? 이때 천자문 한참 유행하니까 너나 없이 뭐 천자문 만든다고 써요. 누가 쳐다보나요 그거? 안 쳐다봐요. 글자들은 정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참 더럽게 어렵게 써놓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원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인데 자 여기서도 수약을 해야 되겠죠. 천자문은 간단한 글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작을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시작으로 할까요? 마치는 걸로 할까요? 뭘로 할 거예요? 아직도 헷갈려요. 종중유식을 했잖아요. 그죠? 마침이 있어야 뭐가 있다? 시작이 있다. 도를 뭐라 그랬어요? 이름, 일양지도. 그죠? 마치고 시작하고. 시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 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양 철학이죠. 땡 쳐요. 종 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 하니까 뭐 굉장히 공포스럽고 쟤네들 영화에 뭐냐면 맨날 뭐 침공 뭐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기본적으로 철학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을 얘기하고 그럼 인과응보다 그러면은 자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응함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굳이 원인은 안 쓰고 결과를 쓰면은 뭐예요? 결과만 보면은 아, 저 사람 뭐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결과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추수동장이죠. 가을에 거두려면은 봄에 뭐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밭 갈고,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금생수, 그 다음에 옥출공강,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언제 평가하라 그랬어요? 늙은 뒤에 관뚜껑 닫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잘 나갈 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마지막 관뚜껑 닫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앞날이 두루 쭉 읽히는 겁니다.
인생 여기까지도 살아놓고 나서 내가 어떨지 몰라가지고 맨날 어디들 가요? 점집이 나고 심지어 어제 신문에 그랬던가요? 사주팔자 이것도 무슨 뭐지 정식 제도권으로 돌아와서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잡과에 해당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 박사를 받고 뭐 해가지고 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놨더구만요. 뭔 얘기 하려다 그죠? 이 늙어가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뭐 하느라고 내가 이 지경에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뭐 하느라고 그동안 이렇게 됐을까?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있는데 정신 여전히 못 차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봤자 천상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맨날 뭐가 된다? 일확천금. 물론 우리나라 얘기 함부로 하긴 참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저 이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면 뭔가를 그냥 순간에 일확천금을 거머쥐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집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뭐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복권집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시는 분 있나 여기에? 네. 최고로 유명한 전 세계 최고로 유명한 집에 지금 제가 어디에 사느냐면 자 여기 그 사거리에서 이쪽 아파트에 삽니다. 앞에 그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나가면 쭉 해서 이 로또 복권집이 쫙 보여요. 예, 가끔 차 타고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처음 이 집에 이사 갔을 때 여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은 그 로또 복권 8번 당첨된 집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나도 한번 사서 한번 해볼까. 한 2번 더 샀습니다. 근데 참 그 시쳇말로 참 쪽팔리더라고요. 그죠? 다행히도 사람들 줄 안 설 때 좀 가서 전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또 줄도 서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쭉 보면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주말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주말 때 되면 저쪽까지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여기 그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이 명절 전후로 해서 있죠. 명절 전후로 해서 지금 어제까지도 제가 그 앞에 지나가 보는데 사람 줄이요. 안에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꼬불꼬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전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살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자, 요이치 알자 이 소리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뭔가를 쓰려고 할 때, 뭔가를 간략히 하려고 할 때 뭐냐면 결과만 놓고 보면은 나머지 다 알더라.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자 여기까지 놓고선 내가 뭘까?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그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정진하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 금생여수 옥출공강이 다 그 얘기고 추수동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다 일일이 못 쓰고 간략하게 해두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앞에 것까지를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앞에 거 다 읽을 줄 알면은 현재 나도 알면은 앞으로 내 꼬라지도 잘 알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내 모습이 어떤 건지 현재 내 모습을 보면은 앞서 살아왔던 내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틀림없이 미래의 모습도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도변화, 곤도변화를 통해서 바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나오고 곤도도 한번 외워볼까요? 자, 맞나요? 금생여수하고 옥출공강이라. 그 다음 거모거거리요 주칭야광이라. 과진인해하고 체중개강이라. 해함하담하고 인잠무상이라. 자, 하늘에 여기 또 조금 또 살펴보면 이제 갖다 붙이시면 돼요. 공부를 웬만큼 하시면. 뒤에는 하늘천 하면서 하늘천은 뭐예요? 허공이죠. 허공이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또 공부 더 하면 이제 요식하게 자꾸 이렇게 붙여나가는 게 공부입니다. 허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공허한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것이 하늘의 도예요. 허명하면 근데 뭐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아무리 제가 도 떠들어봤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내 거 먹고 살 집, 돈이 없으면 안 되죠. 하늘이 허공이라라고, 그죠? 허명하고, 그죠? 그래서 지극히 공허하면서 아주 깨끗하고 맑고 밝은 것을 허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만 너무 쫓다 보면 사람이 뭐가 돼요? 넉나간 사람 돼요. 그죠? 가끔가다 약간 미치광이들 있죠? 뭔가 참 사람은 고매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디 발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땅에다 발 붙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명하지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실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지. 그죠? 실제 자기가 발 붙이고 있는 땅. 그래서 곤두변화에 제일 처음에 뭘 시작했느냐면 가장 단단한 거 뭐예요? 금으로 얘기했죠.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천자문은 정말 이거 귀신이 쓴 글인가? 이 정도로.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한글을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그 세종임금에 대해서 집현전 학사들이 뭐냐면 이거 신공이 지으신 건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명하기만 안 돼요. 사람이 이 높은 것만 아까도 뭐라고 했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높은 것이고, 그러나 사람은 어디다 땅을 딛고 있다? 사람의 발은 땅에다 딛고 있죠. 허명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죠. 내 몸을 붙이고 마음을 붙일 때가 있어야 됩니다. 몸을 붙이고 마음을 붙일 때가 바로 예가 되는 것이 되고, 예가 있어야 뭐가 되더라? 바로 실지가 되는 거예요. 실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금부터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옥출공강 해가지고서 뭐냐면 토로 얘기했었죠. 금과 토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허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실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더라? 성인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오행의 이치를 다루고, 오행의 생이 극이에요. 먼저 낳고 낳는 것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경의 홍범에서는 극이 생 그랬죠. 수, 화, 목, 금, 토라고 할 때는 극이 생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인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곤에, 다시 말해서 건곤에 음과 양과 음이, 그죠? 이렇게 합하는 이치, 그죠?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죠?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만인들에게, 그죠? 만인들에게 뭘 한 걸 가르친 것, 그죠? 그래서 성인의 교화의 덕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3절이죠. 그래서 성인지도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했나요? 그죠? 인도와 대덕도나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도와. 인도는 뭘 추구해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건곤의 도를 추구하고, 그래서 건곤의 그 덕을 뭐냐면 하늘의 덕을 대덕이라 표현했고, 그리고 그 대덕과 하늘의 그 두터움을 가지고 두루두루 세상을 두텁게 교화시킨다라고 하는 바로 덕화를 성인지도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음양의 변화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하는 그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다? 대덕이요. 땅은 그죠? 돈화가 되겠죠. 그걸 다 합친 것이 바로 대덕돈화하신 성인의 도를 표현했고, 여기서부터 옛날에 사망오제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용사화제요. 그 다음에 조관인왕이라. 그 다음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라. 그 다음 추의양국하고, 그 다음에 유도당이라. 요순임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민벌죄는 주발은탕이라. 그리고 좌조문덕하고 수공평장이라. 그 다음에 애육여수하고 애육여수하니 신복윤강이라. 그 다음에 하이일체하고 솔빈귀양이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명봉제수하고, 그
그다음 백구식장이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화피총목하고 뇌금만방이라. 그래서 성인의 대덕도나가 저 아래에 있는 미물에까지 두루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요 세 가지를 벗어나서 살래야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과 그 땅으로부터 그죠? 이러한 그 몸을 그죠? 얻어가지고 내 몸을 만들었으니까 그 네 번째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일륜지 도만 익혀 나가면 되는 거죠. 일륜지 도를 익혀 나가는데 자 일륜지 도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뭐냐면 실지부터 비근한 예니까 내 몸뚱아리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공유 구강이면 기감회상이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뭘부터 얘기한다? 효를 얘기하는 거죠. 효를 얘기하고 그 다음 뭘 얘기하던가요? 효, 경 그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그 다음 믿었고 효제 충신 원래 우리가 이제 아우하고 그죠? 공경한다라고 할 때 공경제자를 이걸로 표현하죠. 아우제자, 공경할 제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제 충신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서 쭉 펼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저 일륜지도를 쭉 익혀야 된다.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가더라? 그 다음에 효의 완성이 들어가는 거죠. 효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잘 지켜야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우리가 대신 나를 돌봐주셨던 부모님에게 바로 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동안 거기다 응해서 보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 임심이박 나온 얘기죠. 임심리방하고 숙궁온청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나왔던 개차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임심리박이죠. 그래서 위태롭거나 어려운 곳에 함부로 발을 딛지 말라. 그래야 네 몸을 잘 보존해야 나중에 숙궁온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야 사람이 되어야 그죠? 논어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제 충신을 할 줄 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이 그죠? 배우지 않았어도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제 충신을 잘 익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높은 학문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효라고 표현할 때 이건 일륜지 도요. 자 위에는 바로 뭐예요? 천지자연의 법도, 건도와 곤도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군자지도라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군자지도, 응? 일륜지도,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군자지도라고 표현하면서 군자지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덕이죠. 사덕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해서 쭉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오더라? 마지막에 통태 견지야조면 그냥 호작자민이라 그랬죠. 중간에 힘들거나 어렵다고 이렇게 성인의 도를 쭉 공부해가지고 에이 포기하고 그저 나가지 말고 꾸준히 계속 다소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쭉 지키고 나오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벼슬이 나에게 얽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문을 지은 저자인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한나라 때 후한 말기 때 효렴제도에서 발탁되었다 그랬죠. 그죠? 자, 다시 또 잊어버리셨나요?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학사에서. 자, 이전에 한나라 이전 거 우리가 천자문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한나라 그 다음에 위에 삼국시대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라에 앞서서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진시황제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 앞이 전국시대가 되고 전국시대 앞이 춘추시대가 되는 거죠. 춘추시대 앞이 바로 주나라 시기, 그 앞이 은나라 시기, 그 앞이 하나라, 그 앞이 순임금, 그 앞이 요임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천자문에서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만큼 자꾸 입에다 올리세요. 그랬는데 문제는 진나라 때 진나라는 자 이제 우리가 거의 천 몇 년 동안 1100년 그러니까
주나라가 거의 천여 년 동안 그야말로 무업시대가 횡행하던 시대, 다시 말해서 이 정리된 옛날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방국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름하여서 그게 이제 요즘 시기로 표현하자면은 요즘 마치 독립국가인 양들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도 여전히 무역관계나 이런 걸로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더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뭐 사드 배치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와중인데 국가라는 게 결코 어느 한 곳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는 지 멋대로 각 국들마다 자기네들이 표준을 세워가지고 도량형이나 뭐 등등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에서 이웃나라로 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매번 뭐 자동차도 뭐 바꿔야 돼요. 옛날에 자동차는 수레바퀴 뭐 등등등등 뭐 척관법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오늘날도 국제적으로 통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른바 미터법 통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 다 그걸 요즘에 표준이라고 해서 이걸 요즘 제법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왕이다. 그 이른바 뭐죠?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국제규격 통일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천여 년 동안에 이른바 국제규격이 통일되지 않다가 불편하니까 나중에 진나라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게 바로 국제규격 통일이잖아요. 그게 도량형 통일과 바로 문자 통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통치는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하고 대단히 엄혹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한나라 역시 옛날 그 성왕의 제도였던 그야말로 국제법 그 규격 통일 이걸 쭉 이뤄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황제국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앞선 시대를 돌아봤더니 진나라가 왜 망했을꼬? 바로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 백성들을 존숭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나라의 가장 깃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원래 인의 정치가 되는데 그럼 인보다 더 먼저 세워야 될 게 뭐냐? 우리 황실부터 먼저 효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효. 먼저 황실부터 효하자. 그래서 그 한고조 유방이 죽고 나고 난 뒤에 나머지 뒤에 그 황제들은 시호를 붙일 때 전부 다 뭐라고 하냐? 효, 아무개, 아무개. 이를테면 효, 우리가 보통 한무제 그러죠? 한무제도 반드시 앞에다 효, 무슨 거, 효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자, 인재발탁이라고 하는 것도 공자의 도를 상당히 많이 끌어들입니다. 공자 같은 게 옛날 그 제도라고 하는 거 보통 세습이잖아요. 그죠? 세습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 발탁할 여러 가지 맹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쭉 세습해 왔는데 저 사람 죄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 바꾸면은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크게 잘못했을 때 딴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음서제도 말고 별도의 그 발탁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효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대략 30만에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의 한 골의 현마다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 하나를 추천하라. 그래서 이 사람을 관리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모든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헤쳐먹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효에 의해서 사람을 발탁하는데 해놓기는 해놓고 참 사람은 점잖고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 효라는 미명하에 뭐냐면 이리저리 슬슬 돈을 좀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처음엔 효에 의해서 별도의 인재 발탁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다 뭐까지 붙이더라? 청렴함까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인재 등용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효렴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뭔가요? 요즘에 관리 선발 방식 뭐 시험 쳐서 뽑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죠? 추천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추천제도도 참 우리 사회에서 그것도 어려운 게 뭐냐? 결국은 권력 해서 이를테면 옛날에 외무부 장관이 누구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뭐 자기 아들 뭐 해달라 해서 뭐 그 로스쿨에다 뭐 압력 넣고 하는 이런 방식이 또 횡행되니까 참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최고로 좋은 게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험 쳐서 뽑는 것이 되는 거죠. 과거 시험 같은 것만큼 자 인재 발탁하는데 최고가 없습니다. 이거는 황하 문명권에서나 그러지 미국 같은 경우도 안 하죠. 걔네들도
선발할 때 어떻게 하던가 전부 다 추천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 지원이나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 받아가지고 한나라 이제 그 관리가 되는 겁니다. 관리가 돼서 뭐 한다 그랬나요? 이제 출세했죠. 출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약우연이라 그럽니다. 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연비어천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그 효렴제도에서 발탁받아가지고 저 어디까지 한나라의 낙양성까지 입성한 그 종효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까지가 인생의 전반부라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인생의 후반부라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영천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았던 선비가 이제 그 낙양성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눈앞에 쫙 펼쳐지는 뭐냐면은 낙양성의 모습을 그리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뭐였던가요? 응? 동서이경은 그저 도화라 또는 뭐 도화는 동서이경이라고 하는 바로 옛날부터 중국의 그저 수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한나라 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이후에는 네 곳이 되는 거죠. 동남 서북해서 남경 북경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나라 때식이니까 동서이경에서 장안성과 낙양성 두 곳이 되고 이때 당시는 낙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양성으로 쭉 가면서 이제 그 궁궐의 모습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제 첫 출발하는 이 국가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쭉 보이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궁궐 안팎에 삥 돌아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연비어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삥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던가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있죠. 나중에 기린각에 봤더니 거기 공신들에 대해서 쭉 새겨놨으니까 그래서 나도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는 공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범은 어디에서 찾는가? 옛날에 그저 유명한 이름났던 그 신하들의 열전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7번째 바로 명신열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명신열전을 통해서 쭉 보자면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확실히 후한 말기, 그죠? 삼국 위나라 초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거론됐던 인물들은 개국공신 내지는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 국가를 이제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종효는 실제적으로 개국공신이기도 하죠. 위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이를테면 한나라 말기에 내내 저 변방에서 그 뭐 농민 반란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도적들의 반란들이 쭉 생겨나는 걸 계속 진압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살아온 인생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건 생각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실지가 또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다스리는 땅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내가 다스리는 땅은 그저 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이쭉 그거를 광원면막하는 요 상황을 그 묘사를 하는 건데요. 그 중국의 그 땅덩어리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그 우리가 국토지리 개념이 아니라 인문지리 개념에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누구부터 저 우임금의 치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이 두루두루 다시 이렇게 해서 재정립된 것은 바로 진나라의 다시 천하통일에서 기인됐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뭐죠? 우임금의 구주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오악과 저 밑에 남쪽으로 동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좌우에 있는 어디까지 안문자세까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가의 세금이 그저 국가의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는 이거를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잘하면은 상을 받고 안 그러면은 쫓겨난다. 그래서 권상 출적 관련까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사해 지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온 나라를 우리가 표현할 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안쪽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사회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다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관리로 근무를 하는 거죠. 관리에 임용돼서 나아갈 때,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를 뭐라고 했다? 자, 진퇴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는 하급 관리가 아니고 고급 관리라 그랬죠. 저 맹자에서도 나왔지만 유하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3번 쫓겨나고 그죠? 다시 3번 등용됐는데도 그죠? 이 법도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등용되고 나서도 오직 도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웬 옆에서 어떤 놈들이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나 성인의 도를 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일에 잘 충실하게 복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군자의 진퇴지절,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고급 관리로서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죠? 그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다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10번째 뭐가 되던가요? 그러고 났더니 진퇴지절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면은 때가 내 때가 아니면은 물러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 영모에 연루되어서 본인하고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연루에 연모되어 가지고 잠깐 또 유배도 갔었습니다.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나이가 워낙 연로해 가지고 70대 그 초반 중반이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이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후임들에게 전해주라라고 하는 그 전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 조금 있다. 요 전은 조금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물러가는데 그래서 원래 군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라고 하는 건 녹을 받아야 살죠. 선비는 녹이 없으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맞지도 않은 그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그 자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함에 편안하고 비록 내가 녹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불의한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고 그죠? 그 도가 아닌 것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난을 물리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자체를 편안히 여기면서 바로 하늘의 도를 즐거워하는 바로 안빈낙도의 삶을 여기다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러다가 이제 종효의 혐의가 풀리고 그때 이제 혐의를 받았을 때 좋은 그 위나라 문제가 위나라 문제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조조의 아들이죠. 조조의 아들들 조조의 아들들 하나 조사, 조비 이 세 사람이 쓰리조 해가지고서는 유명한 문장가들입니다. 대단한 문장가들이기 때문에 그래 특히도 이 그 형인 그 조사 같은 경우가 더 대단하기도 했는데 조비만큼 영악하지는 못해서 결국은 그 권력을 잡지는 못하는데요. 두루두루 하여튼 그 둘 사이에 얽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몇 초 만에 어쨌든 대단한 시도 하나씩 짓기도 했는데 그 조비 같은 경우가 워낙 그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종효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풀어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나이가 많으니까 일단은 그 사면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풀어주기는 그냥 좋은 글 하나 써올리면은 그거 보고 풀어주는 걸로 합시다 해서 그때 쓴 글이 아마도 천자문 초고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신원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권력의 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바로 그만둡니다. 아까 70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바로 옛날 성인의 말씀 그대로 이제 다 물려주고 우리가 이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70의 나이를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만 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하느냐면은 그동안 못 본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해야 되겠죠. 내가 나이도 이만큼 됐고 권력도 나름대로 누릴 만큼 누렸고 재물도 좀 있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오복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다? 향용오복이라 이렇게 됐죠. 향용오복, 우리가 오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다라는 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거죠. 나아가는 건 사람들이 나아갈 줄 알지만 물러갈 줄 모르는 거죠.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주역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고 지진퇴 지진퇴 존망이 부실기정자 기유성인호화라고 한 쓰신 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지진, 그죠? 나아갈 줄 알고 뭐는 모른다? 부지퇴, 그죠? 나아갈 줄 알고 부지퇴, 물러갈 줄은 모르고 지존, 존할 줄, 그 자리에 있을 줄은 알고 지망, 그 자리가 없어질 것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나중에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거의 98%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인만은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보존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알더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데 서로 안다 하더라도 물러갈 때 그냥 안 물러가잖아요. 어때요? 온갖 발악들 다 하죠. 그냥 내가 없어진다고 하면 왜 나만 그러냐. 이를테면 재수없게 나만 걸렸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물러갈 때 물러가고 그 다음에 없어질 때 그저 내가 그 자리를 잃을 때 잃는다 하더라도 뭐를 잃지 않는다? 군자의 도의 발음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효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스스로가 그저 관직을 다 그만두고 지금 물러나가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노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 물고 늘어지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 전부 다가 화를 당했죠. 그 역사적으로 권력을 그냥 거머쥐었던 사람들, 뒤끝이 좋은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저 춘추 전국시대 보면 매우 잘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요렇게 지진대 존망이 부실기정자 정도까지 성인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지켰던 그 종효의 덕을 바로 향용오곡에다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못 봤던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자기 뒷정리 깨끗하게 끝내죠. 개인적인 정리가 바로 제사까지를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서 개인 회고록을 쓰는 내용이 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두루두루 옛날을 지금 한번 회고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가 못 본 사람들 쭉 그동안에 못 보고 그다음 이런저런 지나간 얘기를 다 하고 집안 정리 다 끝나고 한번 주로 들판을 보면서 옛 생각에 잠기는 내용이 회고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 옛날 회고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인물들은 앞에서 나오는 명신열전, 그 다음에 성인지도, 성인지도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왕들만을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진나라 이후에 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명신열전에는 제후들과, 그죠? 제후들과 이른바 신하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저런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죠? 나름대로 그 웬만큼의 벼슬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비록 여자라도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문에 모두, 여자는 딱 2명이 나오는 거죠. 누구예요? 모장과 서시, 이렇게 얘기하죠. 모장과 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나오냐면은 41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도가에서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좀 헤아리기 어렵고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인물이 천자문에 빠진다 그랬죠. 바로 종효가 바로 공자의 도를 그대로 따라서 이 글들을 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에 딱 붙어가지고 뭐 떼어낼 수도 없는 거죠. 그 자체니까. 이 글 자체가 비록 종효가 썼다고는 하지만은 바로
공자의 그 글을 바탕으로 해, 공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쭉 정리되기 때문에 공자는 다 붙어 있어요. 어디 간지 간에. 다 붙어 있으니까 굳이 공자라는 이름을 하나를 여기다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자는 이 천글자 속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라는 이름 자체가 이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천자문을 보면서 책에 그게 빠졌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자라는 인물이 유일하게였고 또 그 다음에 공자가 흠모했던 바로 문왕이라고 하는 분도 여기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주바른탕이라 그래서 그죠? 아들인 그 무왕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그 무왕의 자식들이 둘이나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무왕과 주공이 나오죠? 주공은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주공이 엄태곡부하니 미단수경이리요라고 하는 여기 명신열전에 나오죠? 여기서 주공 그 두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당연히 묻어갈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쭉 옛날을 쭉 회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하늘을 보았더니 연심액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은 찰같이 빠르고 그러나 여전히 해와 달은 자 하늘에 동두렷하게 떠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내일을 다 맞춰야 되겠죠. 가만 보니까 내가 언제쯤 죽겠구나 라는 이 느낌이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죠 이렇게 살아온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오늘의 나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자 조정을 향해서 자 절을 하고 온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낙양성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와서 천자문 탈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13절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제목을 뭐라냐 수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해를 그저 닫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갈고 닦는 군자의 진덕 수업이죠. 군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덕에 나아가서 그죠? 스스로가 덕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죠? 하는 일에 대해서 깨끗하게 잘 닦을 뿐이라라고 하는 진덕 수업이고 그 결과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이야 장관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무슨 뭐라도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지 하고 말고는 뭐다 그거는 나중에 여기에 따라 달려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선거를 통해서 하니까 돈만 있고 뭐만 있으면 줄만 잘 되면은 나가서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군자의 진덕 수업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자문이 모두 13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저 천지자연의 이치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일생까지를 그 속에다 담아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장에 대서사시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자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책의 서문하고 머릿말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읽으세요. 머릿말하고 서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천자문의 구성과 내용 보통 책들 사람들이 보면 서문을 반드시 머릿말을 읽으셔야 되는데 머릿말도 잘 안 읽으세요. 뭘 보든지 간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뭘 봐야 돼요? 뒤에 사용설명서 음식을 사더라도 뒤에 뭐냐면 식품 구성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잘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릿말하고 첫 번째 천자문의 구성과 내용에 전반적으로 압축 요약이 돼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뭐 내용이 조금 수정돼야 될 내용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다시 공부하실 분들 천자문 한 3번 듣고 제가 열 몇 번을 강의하는데도요. 여전히 참 멋진 글이에요. 이것만큼 멋진 글 없어요. 아무리 강의를 해도 실증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강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천자문